자, 안녕하세요. 금융정보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새롬입니다. 자, 보시는 화면 제가 태블릿으로 한번 찍어보고 있는 화면이고요. 저도 조금 낯섭니다. 자, 오늘 네 번째 영상이고요. 항상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하는 법이죠. 자, 4번 타자 바이넥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주말 동안 뜨겁게 게시판을 달구고 있고, 이 기업이다 아니다, 맞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정부는 발표를 해놨고 공개를 하지 않았고, 거론되는 기업도 딱히 맞습니다, 맞고요 라고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선은 거론된 기업은 ST팜이죠. 그리고 거론되고 있는 약물은 모더나 백신입니다. 아시다시피 백신 관련해서 수급이 꼬이면서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국내 업체에서 8월 중 백신을 생산 시작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라고 발표를 했고, 이에 따라서 후폭풍이 일어나고 있죠. 그 전에 원래 우리나라가 확보하려고 했던 백신은 1억 5,200만 도즈, 한 7,600만 명분 정도 되는 백신 물량을 확보해서 집단 면역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그러나 실제로 지금 현재 확정 도입 물량은 2,080만 도주, 턱없이 모자르죠. 1,000만 명분 살짝 넘게 확보했고요. 나머지 6천만 명분 넘는 물량은 공중에 붕 떠 있는 상태예요.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대통령이 직접 통화해가지고 물량을 챙겼던 모더나 있죠? 이 모더나 역시 7월 달까지 생산되는 물량을 미국 자국 내에 우선 공급하고 그 이후의 물량을 어떻게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따라서 백신 수급에 차질이 벌어졌고,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슈와 잡음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부작용도 마찬가지고요. 더더구나 강대국들, 백신을 만들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자기들이 먼저 이기주의로 물량을 싹쓸이 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요. 현재 이제 백신의 방식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벡터 방식하고 메신저 RNA 방식,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물량이 그나마 많이 들어왔던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이 백신이 이 벡터 방식의 백신이었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된 거는 혈전이 만들어지는 부작용이 차츰차츰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이슈가 되었고, 이제는 조금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잡음이 덜하고 이 mRNA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는 이 백신에 대해서 안전성을 검증하고, 그때는 과거에는 한 작년 하반기까지만 해도 한 10월달, 9월달, 10월달까지만 해도 괜찮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전성이 확보된 다음에 백신을 들여오겠다, 이런 스탠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점차적으로 11월, 12월 3차 팬데믹이 우리나라에서 닥쳐오면서 급해진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대안으로 이야기하는 게 러시아 백신을 들여와야 된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파이자나 모더나 이제라도 물량을 끌어당겨야 된다,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백신은 여러 가지 미국과의 잡음도 있고 아스트라제네카하고
같은 방식이기 때문에 약간 물음표가 찍히는 것도 사실이고, 그에 반해서 화이자나 모더나는 이미 현실적으로 이제 빠르게 도입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냐, 이런 물음표가 찍혀 있는 거죠.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V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벡터 방식의 백신이긴 한데, 다만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과는 다르게 살아있는 백신이 아니라 죽은 사백신이어서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부작용이 나오거나 그 몸속에서 독성을 만들어내기가 적다, 가능성이 훨씬 적다, 요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런 쪽으로는 좀 긍정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러시아 백신은 안 한다고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코멘트를 듣지 않았는데, 뉴스가 퍼지기에는 정부 쪽에서 8월달 발표한 그 모 기업에서 어떤 기업에선가 8월달부터 생산에 들어간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백신은 러시아 백신은 아니다 라고 못을 박은 것 같죠. 지금 러시아 백신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물량이 급한 유럽 일부 나라들이나 특히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EU에서 정식 승인이 나지 않았는데 긴급으로 도입을 결정한 부분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잡음은 거의 없는 건 사실이에요. 스푸트니크 V가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과 다르게 언론에 알려져 있지가 않아서 그런 건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지만 여러모로 약간 다른 뉘앙스인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우리나라가 도입할 수 있는 러시아 백신을 뺀다면은 당연히 중국 백신은 아닐 거고요. 그럼 화이자 또는 모더나인데, 화이자는 아닌 것 같고요. 모더나 쪽으로 대통령이 직접 챙긴 것도 있고, 그 회사 모더나라는 회사 자체가 원래 대형 회사가 아니었고 최근에 백신 이슈로 큰 회사이기 때문에 공장이나 이런 생산 캐파가 부족해서 그럼 니들이 알아서 만들어 봐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화이자는 그런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술 이전 쪽으로 나오진 않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모더나가 유력한데, 모더나라면은 모더나가 8월 달에 정부가 발표한 국내 생산 백신이라고 한다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이슈가 됐던 그 ST팜에서도 아사모사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정확하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자기들은 능력이 안 된다. 단 완제품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이 얘기는 원료나 이런 쪽으로는 충분히 5월달에 공장이 만들어지고 생산에 들어갈 수 있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효소라든지 충진이나 포장이라든지 유통 물류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미비하다. 그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이 모더나도 컨소시엄을 구성하겠다는 이야기 같죠. 지금 현재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V 같은 경우에는 국내 여러 업체에서 그 컨소시엄을 만들어 가지고 생산에 들어가겠다고 이야기가 나왔고, 가장 최근에 나왔던 이슈가 그 휴연스에서 나온 이슈가 가장 최근 이슈고요. 어떻게 진행될지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다시 모더나로 돌아가서 이야기한다면은 여기에서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온 ST팜은 원료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한미 사이언스 쪽이 효소, 그리고 충진이나 포장을 해서 완제품을 만드는 거는 녹십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물류 유통을 거치면은 쫙 백신이 보급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그림이 완성될 수 있느냐, 이거는 저도 확실하게 단언할 수 없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모더나 위탁 생산 관련해서는 ST팜, 한미사이언스, 녹십자, 그리고 물류 유통까지 이렇게 구성되는 분위기고요.
러시아 백신 이스웹지스가 계약 소식도 전해 왔지만 휴온스에서도 소식이 나왔죠. 그래가지고 이제는 쌍두마차인 것 같아요. 지금 이 바이오 CMO 백신 관련된 바이오 CMO 이 테마가 스푸트니크 V 한쪽 그리고 이 모더나 한쪽 이렇게 나눠져서 거의 한 10종목 가까이가 막 움직이고 있습니다. 언급해드렸던 휴온스, 하미사이언스, 녹십자, 에스티팜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기존에 움직였던 이시영제들, 이스웹지스 그리고 바이넥스까지. 자, 바이넥스는 솔직히 러시아 백신에도 한 달이 걸쳐져 있고요. 지금까지 시장에서 많이 검증되어 있는 회사고 충분하게 능력을 인정받는 다품종 소량 생산 회사이기 때문에 오송 공장을 가동한다면은 그 외 다른 치료제나 백신도 충분히 위탁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회사입니다. 자, 이 이슈에서 과연 바이넥스가 어떤 역할과 어느 정도의 지분을 차지하고 어떤 실적을 보여줄 수 있을지 잠옷 궁금해지고 있죠. 자, 우리나라는 결과적으로 반도체, 2차 전지 또는 바이오 의약품 그리고 컨텐츠 이런 쪽으로 모두 다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구가하고 있는데요. 제가 미리 검색해 본 단어가 있습니다. 시그마 6죠. 제가 공부할 때 저는 경영학도였는데 학점을 신청한 것 중에 제가 만점을 받은 과목이 경영의사결정론이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론인데요. 기업에서 전략적으로 완벽에 가까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정립된 품질 경영 기법이나 철학. 쉽게 얘기하고 시그마 6는 100만 개의 물량이나 어떤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 불량률, 클레임이 걸리는 그 퍼센티지를 2개까지 허용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품질 관리를 깐깐하고 꼼꼼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반도체든 2차 전지든 자동차든 선박이든 바이오든 우리나라는 이렇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로벌 제조업으로 넘버원을 찍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고요. 아시다시피 이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도 우리나라가 물량으로 따져서 세계 2위고요. 곧 완공될 삼성 바이오로직스 공장이 성공리에 완공이 된다면은 1위로 발돋움할 거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강점을 보이는 이런 제조 과정, 혁신,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부분, 유럽에서 2차 전지를 그쪽으로 맡긴다라고 하지만 그거를 우리나라만큼 만들어주고 그런 완성도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쉽지 않을 거예요. 10년, 20년 이상 걸려도 따라오기 힘들 거고요. 우리는 그런 2차 전지나 반도체나 선박이나 여러 가지 제품들을 완벽에 가까운 시그마 6 정신으로 만들어 왔고 앞으로도 만들 거죠. 그런 회사가 글로벌 GMP 인증을 받고 있는 바로 바이넥스죠. 물론 여기서 분명히 또 이렇게 딴지 거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야, 너 그 회사 얼마 전에 3월 초에 제조 과정 관련해서 나쁜 짓 했잖아. 자, 그거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공장이 노후하고 그 약에 대해서는 생산이 쉽지가 않아서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방법을 만들어 가다가 보니까 살짝 문제가 생겼던 부분이고요.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완제품이잖아요. 그 문제가 됐던 그 제조 공정, 그 제조 명령서인가요? 그 서류에 나온 그 성분이 이상한 부분이나
뭐 그람수가 미달된 부분, 그거는 잘게 쪼개져 가지고 진행했기 때문에 그 한 장만 보면 이상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완성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식약처에서 성분에 문제 없다라고 인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짝 이거 뭐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문제 없이 충분하게 깐깐하게 꼼꼼하게 약을 만들어내는 바이오 CMO 회사고요. 자, 식약처의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큰 타격이 없을 거라고 여러 번 설명드린 부분 상기하시고요. 자, 이렇게 바이넥스가 이슈 속에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저도 잠옷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자, 먼저 ST팜 같은 경우에는 13만 1,30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이 종목도 한번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종목 한 번씩 다 한번 보세요. 이쪽으로 바이오 CMO 관련해서 테마가 붙었던 종목들이니까 어떤 느낌인지, 어떤 구간인지, 어떤 수급인지. 자, 이렇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차트를 보시면은 뭐 9만 원대에서 이렇게 하락이 쭉 나오다가 7만 원대에서 바닥을 다지고 올라와서 횡보 후 최근에 4월달 들어서 상승하기 시작한 모습이죠.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윗꼬리, 상승 윗꼬리, 마지막 거래일에 윗꼬리를 거의 다 회복하는 상승. 이렇게 구간이 펼쳐져 있는 종목이고요. 뭐 모더나 생산이 맞고 이 기업이 맞다면은 여기에서 그치진 않겠죠. 다만 저점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 매도하셔야 되니까 잘 분석하시고 공부하셔서 접근하시기 바라고요. 이 종목도 보시면은 뭐 동아소시홀딩스 뭐 그룹이라고 하는데, 자, EPS가 안 찍히잖아요. EPS가 마이너스란 얘기는 돈을 못 번다는 얘기죠. 자, 그에 반해서 자, 우리의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자, 현재가 28,500원이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3만원 이상대에서 거래되다가 2만원 중후반대에서 횡보치고 바닥을 만드는가 싶더니 3월 초 악재가 터지면서 13,000원까지 갔다가 다시 급격하게 한 달 만에 원래 자리로 되돌아온 모습이죠. 요렇게 드라마틱한, 자,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지만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EPS도 찍히죠. 돈을 벌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ST팜과 다르게 이 종목은 돈을 벌고 있는 종목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종목은 돈을 못 버는데도 시초가 1조가 넘지만 이 종목은 아직도 시총이 1조가 되지 않습니다. 아직 성장 가능성, 발전 가능성, 올해의 실적과 내년의 실적, 러시아 백신, 다른 백신, 글로벌 CMO 바이오 의약품 관련해서 분명하게 퍼포먼스를 보여줄 기업이기 때문에 잘 주시하시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잘 실천하시고요. 만약에 월요일날 이렇게 확정되는 분위기로 빵 떠버린다면은 여러가지 종목들이 다 후다닥 다 날아갈 거예요. 거기에 휩쓸리지 마시고요.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잘 무게중심을 갖고 계시다가 저점에서 어떤 종목이든 저점에서 조정을 받을 거니까요. 저점에서 잘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 마무리하고요. 월요일 증시에서 반드시 성공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금융정보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새롬이었고요. 제가 검색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검색창에 청새롬 지금 바로 진행시켜